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니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죠? 다들 2022년 잘 마무리하셨나요? 저는 벌써 21살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게, 제가 유학을 처음 왔을 때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대학교 2학년 반학기를 마쳤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대학교로 오기 전에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특히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가실 때나 아니면 교환학생, 미국을 처음 가시는 분들 또는 미국 대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은 꼭꼭 이 영상을 보고 가셔서 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제 출국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엉엉 울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가는 대학교에 아는 선배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선배는 물론 동기가 없다는 사실이 19살 저를 너무너무 무섭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같은 학과에 아는 선배가 있는 게 정말 좋은 게, 학교에 직접 가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을 선배들을 통해 정말 많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이 꿀교양인지, 아니면 어떤 교수님이 학점을 잘 주시는지, 아니면 어떤 기숙사가 위치가 좋고 뭐 학식이 맛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가기 전에 엄청 서치를 많이 했는데,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찐 선배들이 알려주는 거는 정말 최신의 것들도 있고 진짜 달라요. 정말 아는 한도 내에서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는 선배가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학습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족보라든지, 아니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라, 아니면 이 수업은 뭐 출석이 중요하다, 아니면 이 수업은 뭐 시험 비중이 크다,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정말 쉽게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입학하시기 전에 건너 아는 선배를 소개받든 아니면 지인의 지인이라도 좋으니까 선배를 꼭 알아서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동기도 좋은데 다 똑같이 몰라요. 정말 선배를 꼭 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이면 조금 먼 얘기긴 한데, 인턴이나 취업을 할 때 리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선배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쌓아놓는 것도 다 네트워킹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선배를 꼭 만들어라, 선배가 정말 대학에서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조금 케바케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걸 꼽자면은,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교양 과목에 쏟았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1학년 첫 학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교수님 또 외국분이셔서 발음도 잘 못 알아듣겠고 막 칸막이 쳐져 있는 데다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하시니까 렉처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대강이니까 또 자리가 엄청 거리가 멀어서 교수님 교탁이랑 저는 여기 앉아있고 수업을 하나도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 수업에서 교양책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인데 그 수업을 드랍을 하게 되면서 그냥 돈을 날린 거죠. 왜냐면 이제 저 공부한 거라서 리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교양 과목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양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게 낭비고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시간을 차라리 조금 더 전공 과목을 탐구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시간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그 시간에 조금 더 뭐 동아리도 하고 아니면 학교 행사도 가고 뭐 다른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교양 과목 그냥 시간만 많이 써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지금 돌이켜봤을 때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는 거죠. 마지막에 성적은 A로 마무리를 했지만 이게 엄청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수업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 더 즐겁게 그 수업도 듣고 학업적인 부분은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 과목을 들을 때 제가 잘 몰랐던 사실 중 하나가, 저는 어떻게든 A를 받으면 꿀교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꿀교양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쫙 학교에서 도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꼭 학교 가게 되면 교양은 무조건 꿀로 들으세요. 흔히 말하는 꿀교양의 정의가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내는 게 꿀교양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엄청 인풋을 넣었던 거죠. 교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거는 케바케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대학 와서 최근에 친한 선배한테도 이제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정말 한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한국인이 많은 학교에 유학을 오신 분들은 영어 실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을 보내주시는 것 중 하나가 제가 학교로 갔는데 한국말밖에 안 해요. 아니면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이랑만 어울리니까 영어가 늘질 않아요 라는 그런 고민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처음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영어 회화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스픽이라는 영어 회화 앱을 직접 사용해보니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맨 처음에 AI 튜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 AI가 AI여봤자 사람만 하겠어?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제가 정말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 가면 꼭 brown sugar oatmeal shaken espresso light ice 이렇게 먹고 ice latte with oat milk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미국에 가시게 되면 그 미국 카페에서 주문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카페에서 뭐 카공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편집도 하고 미팅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카페에 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미국 카페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뭐 우유 종류부터 사이즈 그리고 휘핑크림, 시럽, 뭐 얼음 양까지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AI 튜터 롤플레잉에서 카페에서를 오늘 활용을 해볼게요. Hi there, how can I help you today? Ooh, I like your top. Hi, thank you. I love your hair. How are you? I'm doing great. So, what can I get you? It's freezing outside, so can you recommend me any hot drink for today? Sure, our cafe mocha is a popular choice and it's also on special today. Would you like that? Wonderful. Would you like any extras like whipped cream or syrups? Whipped cream on the top, please. Sure, that'll be a small cafe mocha with whipped cream. Is this for here or to go? For here, please. Can I know where the restroom is located? Sure, the restroom is just down the hall to your left. 여러분 이렇게 레슨을 마쳤는데요. 저는 아까 제시해준 3가지 체크포인트를 다 달성을 해서 글 3개를 받았고요. 말한 단어는 총 68개, 그리고 스피킹 점수는 91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한 표현들을 그레이딩을 해주는데 자연스럽고 상황에 잘 어울리는 응답, 완벽한 표현,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하면서 이런 표현은 무난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니까 마이너한 그래머 에러들을 이렇게 말하면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문장이 될 거다라고까지 피드백을 줘서 정말 좋았어요. 본인이 말을 하면서 내가 진짜 문법이 잘 말하게 맞고 있나? 아니면 이게 진짜 쓰는 표현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때가 많은데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 표현이 실제로 쓰고 자연스러운지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유학하거나 이제 이민 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나 어려움이 가서 친구 사귀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초반에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기능은 자유 토픽 롤플레이를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상황을 직접 기입을 해서 정말 그 상황을 설정을 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난 상황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I don't think we've ever talked before. My name's Jessie. What's your name? Hi, Jessie. My name is Blair. Nice to meet you.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Blair? I love to watch Netflix or go to mall with my friends. That sounds like a lot of fun. I'm a big fan of Netflix too. What's your favorite show? My all-time favorite is Gossip Girl. What about you? I've actually never seen it, but I'm definitely going to check it out now. Well, it was really nice meeting you, Blair. I should get going, but maybe we can hang out sometime? Sure. Do you have any Instagram or Snapchat so we can keep in touch? Yeah, that sounds great. My Instagram is at Jessie_the_great and my Snapchat is at Jessie1120. 정말 새로운 제시라는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실 것 같아요. 사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영어라면 그게 더더욱 그럴 거고요. 이게 또 상황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직접 그곳에 가지 않고도 그곳에 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해주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부족해가지고 학교에서 오는 이메일들을 놓친 적이 꽤 종종 있었어요. 한국은 교수님이랑 카톡이나 또는 이제 문자로 소통을 한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TA나 교수님이랑 무조건 이메일로 소통을 하거든요. 제가 아쉬운 점은 이번 학교에서 뭐 이런 행사를 한다,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님이나 뭐 유명하신 분이 오셔서 초청 행사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메일로 오라고 보내주는데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부족해서 그런 좋은 정보들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남고, 특히 이제 이건 경험담인데 수업이 캔슬될 때 이제 이메일로 연락이 종종 오는데 제가 이제 이메일 확인을 못하고 그 학교 수업 사이트 캔버스라는 사이트만 확인을 하고 딱히 공지가 안 떠서 수업을 갔는데 딱 갔더니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업이 캔슬됐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메일을 미리 확인을 했었더라면, 평소에 이제 꾸준히 폰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래서 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 하루에 틈 날 때마다 뭐 화장실에서 아니 뭐 걸을 때 약간 시간 빌 때 항상 이메일을 체크하는 요즘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고등학교 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은 더 본인이 좀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본인이 메일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치아웃인데, 이건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아마 대부분의 유학생들,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의 한국인 교수님께서도 지난번 강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필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란 말이에요. 워낙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성을 정말 존중을 많이 해주는 나라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가족 사정이 있다, 아니면 뭐 내가 좀 아프다, 아니면 요즘 뭐 다른 시험이랑 시험이 겹쳐가지고 좀 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다른 행사랑 겹쳤다, 이런 기타 등등의 상황이 있을 때 교수님께 편안하게 메일을 보내세요. 평소 유학 와서 힘든 점이나 그런 것도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교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도 많고, 정말 어린 나이에 유학을 온 사람으로서 이제 유학하면서 뭐 외로움, 그리고 뭐 향수병 이런 것들 저도 다 겪어봐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혼자 정말 끙끙 앓는 게 답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얘가 뭐 오버한다거나 아니면 뭐 꾀병 부린다, 아니면 약간 좀 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교수님 절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교수님한테 내 상황을 설명하고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대신 예의 바르게 정말 논리적으로 잘 나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을 이해해 주시고 뭐 과제 익스텐션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익스큐즈를 해주신다든지, 내가 너무 아파서 수업에 못 갔는데 그거는 내가 진짜 수업을 째고 싶어서 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간 거잖아요. 이런 본인의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어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적 같은 부분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과제라든지 누락이 된 부분이 꽤 종종 있었어요. 이것 또한 이제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성적 아니면 뭐 수업, 과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챙겨야지 아무도 내가 그냥 넘어가면 챙겨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제 권리는 제가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정말 많이 드려요. 뭐 이제 실러버스 읽다가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런 부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고, 수업에서 이해 못한 부분 질문하고, 아니면 이제 과제 하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정말 메일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정말 빠른 분은 진짜 반나절 내에, 늦어도 하루 안에는 답변을 주시니까 편안하게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리치아웃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교수님 추천서 이런 거 받을 때도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 드려야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게 나중에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드바이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드바이징의 중요성이라 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학점을 다 채워야 졸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졸업을 언제 할 건지, 내가 학교를 얼마나 다닐 건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뭐 4년 안에 졸업을 하겠다? 나는 당겨서 3년 반 만에 졸업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학점을 다 채운다고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공 과목 중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고 교양 같은 경우에서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쟤네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듣다가는 내가 학점을 다 채워도 뭐 교양 과목을 못 채워두든지 아니면 전공을 못 채워서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 전 거를 들어야 프리레퀴시트 인정이 돼서 그 다음 거를 들을 수 있는 수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본인이 계획을 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혼자 짜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학과 건물에 가면 이제 어드바이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공 과목별로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자원으로 봉사를 하는 피어 어드바이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찾아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피어 같은 경우는 조금 학생들의 그런 꿀팁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이제 선배들이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좀 좋지만 사실 전문적으로 정말 아카데믹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이제 전문 어드바이저를 찾아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어드바이저를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2년도에 졸업하고 싶은데 수업 어떻게 들으면 되겠냐 아니면 나 이 수업 먼저 듣고 싶은데 혹시 되냐 아니면 이렇게 수업 관련해서 어드바이저랑 미팅을 하고 이제 뭐 인턴십 계획도 짠다든지 아니면 나 이때 뭐 휴학을 할 건데 괜찮겠냐 아니면 나 이때 뭐 교환학생이나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저랑 어드바이징을 하면서 계획을 좀 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드바이저랑 미팅하면서 정말 심리적으로도 아니 학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피어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 명한테 받던지 그 친구의 말을 전적으로는 믿지는 마세요. 제가 그 친구 말을 듣고 수업 수강 신청을 했다가 조금 미스가 난 적이 있어서 꼭 피어 어드바이징을 할 때는 여러 친구들의 말을 듣고 웬만한 거는 이제 전문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를 찾아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스픽의 AI 기능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스픽에서 연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꼭 영상 끝나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들 재밌게 영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를 온전히 많이 담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고 가셔서 저 같은 아쉬움이 남지 않으시게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